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를 함께 특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무기 시리즈를 하는 네. 시간인데 제가 이게 경례를 하는데 네. 이 마이크가 이제 두 개다 보니까 쌍마이크. 이러다가 이게 칠까봐 계속 이렇게 자세가 네. 원래 뭐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만 영국식으로 경례하시면 돼요. 이렇게 탁 하면 이렇게 탁 내면. 약간 저 북쪽 동네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인민군 경례잖아요, 이거. 악당들이라는 경례. 네. 그건 상관 못하겠고. 댓글에 인민군 경례라고 나오더라고요. 영연방군입니다. 영연방군. 네, 속박 갖고 있는 거. 아, 그렇습니다. 절대로 인민군 아닙니다. 멕시코도 좀 다르지 않아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네. 해요. 네. 좀 그런 거 보면은 좀 특이하고 그 나라의 네네. 문화가 있는 것 그쵸? 같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무기 시리즈. 그동안에 그 공중 무기 체계는 한 5개를 그렇죠.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상 무기 체계도 한 5개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해상 무기 체계가 이제 네. 4개를 했으니까 네. 이번에 해상 무기 체계를 한번 돌아다 보니까 자, 최근에 마라도함이 이제 그 진수는 당연히 했고 그 시험 운항 끝에 해군에 정식 인도가 된 됐나요? 됐죠. 이제 그 그렇게 되기 일보 직전이든지 하여튼 그럴 겁니다. 지금 아마 됐을 건데 지금 시점이면 코로나 전 같으면 그런 거 취재할 수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라도함에 대해서도 그 좀 말씀드릴 네. 겸 네. 이번 시간에는 그 마라도함의 그 무기 체계가 갖는 그 강습 상륙함이라고 그러죠. 어떤 체계는 이제 상륙모함, 우리나라 네. 말로 상륙모함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다목적의 함정. 네. 그 상륙모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이 무기 체계는 전 세계 해군 중에서 10개국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강습 상륙함이라고 부르던 상륙 모함이라고 부르던 뭐 전제 조건이 있죠. 이게 단순히 해군이 운영한 게 아니라 이제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안에 뭐 상륙할 수 있는 전차라든지 뭘 넣어서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 해병 대대급은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사실 해병을 대대급으로 운영한 국가도 이제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뭐 상륙을 위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건 일부분이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이죠. 재난 구호도 굉장히 그 유리할 거고요. 배 후미가 열리는 그게 아. 정확하게 그냥 배 웰- 후미만 열리는 게 아니고 배 후미도 열리고 또 마라도함과 독도함 같은 경우는 완전 평가판이죠. 그렇습니다. 항공모함처럼. 그냥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예. 항공 무기 체계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어떠한 상륙모함에는 이제 그 뒤에 웰독이 네. 이제 그 설비가 돼 있어가지고 상륙정들을 발진시키는 그렇죠. 그럴 수 있고요. 아니 그 2차 세계 대전 때 일본 항공모함처럼 그죠. 좀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 무기 체계들을 흔히 얘기해서 라이트닝 캐리어, 그러니까 경항모 우리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요즘 뭐 경항모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경항모는 항공모함으로 처음부터 이제 설계를 하는 네. 거고 이 함정들은 그렇지는 않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 기뢰전, 소해전에도 상당히 유용한 그리고 또 뭐 지휘 체계랄지 그렇죠. 또 병원선으로 운영할 수 예, 있고요. 그렇죠. 뭐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함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중요한 함정들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미국 해군 강습 상륙함도 해병대 상륙 작전에만 쓰는 게 아니라 거의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용도는 다 투입하더라고요. 뭐 소해모함으로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재난구호에도 쓰고 정말 이거 안 쓰는 게 뭔가 더 궁금할 정도로 다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웰독이 있어서 내부에 이제 차량이라든지 물자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가판인데 굉장히 크기 때문에 헬기도 여러 대 내릴 수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배도 크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제 작전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사람도 많이 왜 태우고. 네. 앞이 열리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요? 왜 뒷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배 뒤쪽이? 그게 LST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앞이 열리게 하면은 아무래도 배 선수가 이렇게 네네. 뾰족해지질 않잖아요. 예. 그러면은 속도가 좀 대양 항해 능력이 확 떨어지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후미에서 발진을 해가지고 원을 거대하게 그렇죠. 그리더라고요. 그렇게 네. 해서 결국 그 거점으로 이제 돌진에 들어가는 초수평 상륙 작전을 그 미국 해군이 구상할 당시에 함의 설계죠. 그래서 주로 한미에서 발진을 하고요. 함수에서 발진하는 경우도 혹간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함수에서 그 발진한다기보다는 함수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 2차 세계 대전의 그렇죠. 옛날 거죠. 전차 상륙함식이거든요. 그 상륙함의 그
다룰 때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LST라고 그래가지고 함수가 열리는 예. 그런 그 형태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지금 그 플랫폼들이 아니고요. 어. 지금은 평가판 그것도 굉장히 넓은 200m 이상이 되는 평가판의 항공 무기 체계들을 운용하고 그리고 상륙 정도를 발진할 수도 있는 예. LCAC를 주로 발진을 시키죠. 그렇죠. 예.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배들 보면은 섬에 들어가는 배들 보면은 앞에서 맞아요. 이제 그렇죠. 네. 차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빠져나올 때도 앞문이 열려서 차가 빠져나오는 그런 그 게 또 배들이 네, 그렇죠. 그게 2차 네. 대전 때 이제 미군이 썼던 이제 배들의 비슷한 양식이고요. 최근에 제가 예전에 고준봉급을 한번 행사 때문에 타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네, 하죠. 앞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그냥 봤는데 앞문이 열리고 다시 이렇게 그 또 하나 다리 같은 게 이렇게 앞으로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에가 그렇게 이렇게 문처럼 열리게 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속도를 내는데 조금 좀 불리할 수 있고요. 그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 그 이제 장교분한테 물어봤더니 속도 좀 느리고 앞에 뭘 못 단다고 하더라고요. 못 달죠. 그러니까 이제 큰 배 같은 경우는 소나라든지 뭘 달아야 되는데 그게 있으면은 달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해외에서 고준봉급을 LPD로 분류를 하는데 그건 틀렸고 틀렸죠. 대한민국 해군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LST다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더 열리더라고요. 미국 항공모함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그 갑판 중간에서 네네. 아까 아이돌이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아, 예, 이렇게 올라오는 기능이 그러니까 라이트닝 캐리어라고 그런 이유가 경항모로 불리는 이유는 다층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층에 또는 한계층에 그 항공무기 체계를 탑재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갑판 위로 올리는 데 있어서 항공모함처럼 그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를 있는데 써요. 그렇죠. 통상의 그 중형급 이상의 항공모함은 측면을 쓰죠. 엘리베이터가 3개 정도 돼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요런 급은 이제 통상 2개 정도 그리고 아메리카급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조금 다 특이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현 측에 엘리베이터가 접이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그 갑판 공간을 그 유용하게 네. 그렇게 활용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상륙 모함들, 강습 상륙함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떤 함정은 또 엘리베이터가 한 개인 함정들도 아, 있어요. 이거 복잡하겠다 이거. 복잡하죠. 네. 그리고 일본이 그 자랑하는 상륙 모함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중앙에 있어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중앙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항공 무기 체계가 제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회전익기만 운영하겠다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설계를 했던 거예요. 회전익기도 그렇게 동체 중앙에 있으면 사실은 이 길막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렇죠. 네, 이게- 길막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항공모함 이거 할 때 보니까 이게 그 항공모함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는 게 단순히 이게 배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배들을 어디에다 항공기를 어디에다 배치해야지 이게 뜨고 내리고 할 때 제가 봤던 건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칠판 같은 데다가 볼트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시티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예쁘게 이렇게 차곡차곡. 이거를 네. 하는 사관들이 굉장히 이제 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근데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있어도 그거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 주차할 때 그 두 줄 잡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차할 때 가운데 람보르기니 우라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네. 여러분들 그 엘리베이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엘리베이터를 직접 타보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 웅장한 아, 항공기 하나를 들어 올리니까 그 네. 힘이라는 느껴지는 게 어마어마하고 그 진짜 탁 타고 있으면 뭐랄까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된 거야. 그 기분 있잖아요. 맞습니다. 쭉. 니미츠급은 그 저 탑승한 민간인들을 거기 이제 저 해서 한번 쭉 올려주더라고요. 그때 오. 정말 짜릿함을 오. 잊을 수 없었고 정말 기분 장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독도함에도 한번 타봤는데 네. 물론 그 정도의 그런 능력은 안 되지만 상당한 울컥하게 만드는. 그렇게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벅참이 좋더라고요. 있구나. 어떤 예. 느낌이냐면은 니미츠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월드 아이돌이 된 느낌이고 그다음에 그 독도함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면 그 정도 아니면 최소 로컬 아이돌 정도는 된 느낌. 이 아저씨 오늘 좀 야, 한다. 그 정도는 그러게, 기분. 네, 네. 그러니까 바로 그냥 6월을 마감해서 그런가 봐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 기종이 보통 어떤 작전에 보통 이제 쓰이는지 전쟁 발생 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륙 작전에 일단 기함이 되고 상륙 작전을 총괄 지휘하게 되고요. 일단 그렇죠. 해병대와 함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륙 작전에 요즘의 상륙 작전이라는 거는 무조건 항공 무기 체계에 의한 강습 상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 강습 상륙의 발진 플랫폼이 되고요. 그리고 LPD가 물론 주력이겠지만
그 LCAC 그러니까 그 상륙정도 발진을 시켜가지고 그 초수평 상륙작전 할 수 있는 그런 모함이 되는 거죠. 상륙정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LCAC는 주척이 들어가거나 혹은 그 급에 따라 다르지만 세척도 들어갑니다. 세척. 지금 미 해군을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우리나라 독도함 같은 경우 2척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전차 하나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전차가 전차인데. 올라가죠. 예. 혹은 뭐 좀 가벼운 차량 같은 거 두세 대 들어갈 수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초수평성 상륙 작전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전선을 확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이 아무리 알고긴다고 해도 대규모 병력을 후방에다 투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예비군을 동원해서 간첩을 막는 정도는 하겠지만 대규모 병력이 이제 상륙할 일은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병력 운영이 굉장히 편할 수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최소한 평양, 원산 이쪽 라인에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사실 북한이 100만이 넘는 병력을 억지로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있는 게 유사시에 한미연합군이 언제든 해변으로 중간에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공포가 늘 있거든요. 인천 상륙작전도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부분도 그렇죠. 있죠. 예. 네. 또 하나는 네. 기뢰전의 모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거 중요하죠. 요즘의 기뢰전이라 하면은 그 소해함에 의한 작전도 작전이지만 그 위험성이 상당히 있고 가문 기뢰들이 그렇죠. 발달이 많이 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항공기에 의한 특히 이제 그 헬기에 해상 의한, 작전 네. 헬기에 의한 소해 작전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그 기본 플랫폼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무기 체계를 할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그 함정들이 있는가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면은 우선 그 미국의 네. 경우는 아메리카급 와스프급 네. 이렇게 있죠. 와스프급이 이제 예전부터 있던 함정이고 그다음에 새로 이제 아메리카급이 등장하고 있고 뭐 4만 5천 톤, 4만 8천 톤까지 가는 그런 전투함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일본의 네. 그 이즈모급을 아니 얘기할 수가 없죠. 얘기 안 할 수 없죠. 일단 그 갑판을 개조해가지고 이제는 F-35B를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해야죠.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075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075형을 계속해서 찍어내는데 이제 좀- 드디어 상륙 모함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불 한 번, 두세 번 더 났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뭐 스페인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태리의 함정들도 네. 있고 호주에도 캔버라급이 있죠. 그렇죠. 터키도 2척인가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태국의 그 차크린 아루에베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항공모함이고요. 경함모를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건 네. 이미 어느 장르에 속하지도 않는 네. 이상한 배가 돼버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프랑스의 미스트랄급인데 그렇죠. 그렇죠. 러시아가 이제 살려고 보유하려다가 했다가- 말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집트로 가가지고 현재 미스트랄급은 프랑스 해군과 이집트 해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진짜 한 10개국 정도. 예, 그래서 한 네. 10개국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중심이 되는 국가들에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2척 정도 이제 운영할 최소한 이제 2척을 확보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독도함이 외롭게 고군분투했는데 이제는 독도함도 좀 쉬면서 그렇죠. 수리도 할 수 있고 그때 이제 마라도함이 가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마라도함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라도함이 독도함의 자매함이긴 합니다만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많이 네. 바뀌었죠. 우선 함수 부분이 골키퍼에서 네. 페링스 그 펠랑스로 바뀌었죠. 예, 바뀌었고요. 최신식으로 바뀐 거죠. 최신식이라기보다는 좀 더 현실을 반영한 것 같아요. 골키퍼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합니다만은 너무 무겁거든요. 또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페일링스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페일링스를 선택은 잘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국산 그 레이더들이 그 대공 레이더들이 탐색 레이더들이 들어갔고 그리고 굉장히 그 3차원 그 대공 레이더로 2개 모듈을 해가지고 사면에 그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을 이스라엘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독도함과는 다르다는 네. 걸 강조드리고 심지어 싶습니다. 방어용으로도 램 말고 국산 그렇습니다. 해공이 들어가고요. 아일랜드도 좀 많이 변형이 돼가지고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했던 거를 반영을 많이 했고요. 아일랜드가 뭐예요? 함교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공모함이나 상륙함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몇 발 아직은 들어가죠? 8발 들어갑니다. 8셀 아니고요? 8셀 들어가니까 발수로는 더 들어가겠지만 그렇겠죠. 예. 그 일단 8셀이 셀은 들어가는데 8셀. 예.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32발 들어가지 않나요? 그럼? 그렇습니다. 다음 방광용으로는 충분한 것 같고요. 워낙 그 함정이 크기 때문에 다른 화력들도 많이 탑재를 합니다. 그럼 주변의 호위함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호위함은 사실 그 기동전단 그 7일 기동전단, 7위 기동전단에 그 예하 부대들이 들어가는데 지금으로서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세종대왕급 이지잠이 2척 그리고 이순신급이 2척 해서 4척이 호위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겠죠. KDDX라든지 아니면 다른 배들로 늘어날 것 같고 이게 그 한국 전쟁 직전에 이제 국민 성금 모아서 백두산함 이제 사왔을 때 그게 1,000톤이 안 되는 배여서 하와이에서 교민들이 배에 온다 했는데 배가 조각배가 오는 거 보고 너무 놀란 거 이게 태평양을 아이고. 건너서 여기까지 오고 또 하와이에서 또 한국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 어선만한 그 그쵸. 얘기는 지금 들어도 눈물 나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48년? 뭐 이때쯤 1950년, 그쵸, 49년. 49년 50년이니까 70년 지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각배 가지고 있던 나라가 이제 상륙모함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경항모 이렇게 빨리 했던 나라. 그러니까 괜히 그 미사일 협정 폐기됐다고 했을 때 야 드디어 지옥문이 열리고 이 켈베로스가 튀어나오는구나. 이제 디아블로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했던 주변 사람들이 언짢아 했던 거 특히 북한이 제 예상대로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동북아 평화를 해치고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제 그 배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마라도함이 그 주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네. 지금 경항모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마라도함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다음 시간에도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에 마라도함 마라도에서 짜장면을 먹으면서 해야 되는 네, 그러지 그렇습니다. 말아요. 네. 네. 경항모와 마라도함을 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시간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이번 시간 요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